만약 돈이 정말 많아진다면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신가요? 페라리부터 부가티, 파가니,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정말 많은 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비싼 차보다도 운전자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차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준에선 진짜 박스터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꿈의 자동차들이고요. 현실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 최고의 차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은 그랜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특별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아반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저씨들이 돈을 모으면 꼭 그랜저를 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판매량은 항상 상위권입니다. 전체로 봐도 상위권이고 세단 판매량만 보면 압도적인 1위를 달립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리 요즘 잘 팔리기 시작했다 해도 어쨌든 비싼 차인 건 맞고 제네시스가 독립한 뒤로 현대차 내에선 플래그십 세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구매층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40대와 60대였습니다. 차의 위치나 가격대를 고려하면 확실히 사회초년생보다는 중년 이상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죠. 판매량도 상당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승용차 부문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포터도 제쳐버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까지만 해도 분명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이모티콘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부동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의 티저가 공개됐는데 얘도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죠.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 7세대가 되는 건데 올해 4분기에 출시되는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각 그랜저의 디자인을 개성하는데 아직 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약만 4만 대 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그랜저는 사전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행 그랜저 출고 대기 물량만 5만 대에 달해서 사전 계약까지 받으면 생산 포화가 더 심각해진 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 대신 전환 계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6세대 그랜저 계약자가 7세대 그랜저로 계약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전환 계약 물량만 4만 대에 달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왔나요? 그랜저의 명성이 예전만 못하고 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구매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판매량이 많아진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판매 비중을 보면 여전히 4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각 그랜저의 디자인을 개성하는 7세대 모델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차들 중에 하필이면 그랜저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매 연령대에 힌트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보면 50대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1세대 그랜저가 1986년부터 92년까지 팔렸습니다. 지금에 딱 50대가 10대와 20대 시절을 보낼 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층인 50대들은 20대 시절 그랜저를 어떻게 보고 자랐나요? 부의 상징으로 보았죠. 이 당시 그랜저는 한국 고급 수용차의 선구자로 불리는 모델입니다. 흑역사라면 흑역사일 수 있지만 현대차의 순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닙니다. 미쓰비시 데보네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랜저의 명성이 더 오래 가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당시 한국하고 일본의 자동차 기술력 격차는 굉장히 컸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굳이 머리 아픈 기계적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36년 전에 나온 차에 크루즈 컨트롤, 빗물 감지 와이퍼, 뒷좌석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이런 게 들어갔다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격차가 컸는지 체감되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격대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름값이 주는 이미지와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진짜 부자가 아니면 못하던 차를 이제는 돈만 열심히 모으면 살 수 있는 현실 드림카가 됐다. 심지어 가격 대비 합리적 이기까지 하다. 그랜저라는 이름값을 현대차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래그십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소나타에 옵션 조금 넣으면 보이는 게 그랜저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겹친다 해도 차급은 무시 못합니다. 소나타 풀옵션보다는 그랜저 깡통이 낫다는 거죠. 이름값 되지, 가격 괜찮지, 차가 꿀리는 것도 아니지. 이렇다면 그냥 상품으로서도 충분히 소비하기 좋은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이건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합리적인 가격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자동차 가격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1000만원대는 경차 같은 소형차들이 있고요. 2000만원대에서는 아반떼급이 대표적입니다. 3000만원대에서는 소나타급,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 중반까지는 그랜저급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대는 5시리즈나 E클래스가 있고 8000만원에서 9000만원대에는 5시리즈나 E클래스의 상위 모델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S클래스급이 나옵니다. 자,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비었죠. 여기가 약간 국산차와 수입차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4000만원대면 애매한 수입차 말고 국산차 프로브로 가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요. 수입차는 5000만원 후반까지만 가도 탈만한 차가 진짜 많거든요. 3시리즈, C클래스,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차들이 죄다 이쪽 가격대에 있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대라면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차가 없죠. 그나마 있는 게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차들입니다. 이 브랜드들 내에서도 간혹 옵션을 신경 써서 들여오는 차들이 있긴 합니다. 당장 2000만원대로 팔렸던 제타만 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완전 해자 옵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특별한 경우죠. 보통 이 가격대의 수입차들은 어딘가 옵션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굳이 이 돈을 주고 이 급의 수입차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그랜저랑 K8 정도가 되는 거죠. 국산차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차로 주세요,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매한 수입차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가장 좋은 국산차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더 수월한 겁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가격이 차를 원하는 소비층도 잡고 국산 대중 브랜드 내에서 가장 좋은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잡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약간 전문 영역인데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봐도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소비 성향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비싼 차를 사거나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예 저렴한 차를 사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그랜저는 딱 중간에 있는 몇 안 되는 차입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비싼 차였는데 경제 지표상으로도 저렴한 차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기준이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저렴해졌다는 게 아니라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비자들한테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가격표에 있는 가격 말고 실질 가격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물가 기준으로 그 물건의 가격을 실제 가치 개념으로 환산한 건데 2015년 물가를 기준으로 92년식 그랜저의 실질 가격은 4,67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3,54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3,0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클래스도 그렇고 5 시리즈도 그렇고 실질 가격이랑 소득 대비 가격이 배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상위 계층이 구매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진다는 게 하나 있고, 이 소리는 결국 소비층이 넓어진다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타고 난 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SUV 시대라고 해서 세단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브랜드들은 아예 세단을 안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리고 국산차 회사들도 신형 세단은 거의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장 정체만 봐도 어떤가요? 국산 브랜드 중에선 아이오닉 6가 유일하고 오히려 해치백이나 SUV 같은 차들만 있잖아요. 이 소리는 결국 뭐예요?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독점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독점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판매량이 떨어질 일도 없고 소비자들한테 대안이라고 할 만한 차도 없습니다. 렉선 스포츠나 카니발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 독점 시장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니밴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기아 말고는 없고, 픽업 트럭은 아직까지 쌍용차가 유일하니까 이러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랜저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랜저를 사고, 그랜저 같은 세단을 사고 싶은데 그랜저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선택지가 그랜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결국 그랜저가 그렇게 좋다는 소리인데 해외에서는 안 팔려서 철수한 차를 보고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사는 사람들의 호구지, 이런 거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국에서 잘 팔리고 해외에서 안 팔리면 자국민들의 호구가 되는 건가요? 당장 일본만 봐도 어떤가요?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차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차들은 오히려 일본에서 안 팔리고, 반대로 일본에서 잘 팔리는 케이카 같은 차들은 해외에서 인기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특수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장 성향이 다른 겁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일본에서 경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한국은 고급 세단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인 거죠. 굳이 이걸 가지고 한국인들은 허세가 심하다, 허세 때문에 많이 팔리는 차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면 그냥 한국 자동차 시장의 소비 성향은 이렇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 평범한 차이일 뿐이라서 확대 해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층이 넓어지면 구매자들도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지표 같은 숫자 자료로 보나 그랜저의 구매층이나 자동차 시장의 상황을 보나 여러 가지로 잘 팔릴 이유가 엮여있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랜저가 잘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